함수가 갖는 특징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하는 지수로그의 그래프의 기본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 니네가 이번에 했던 상용로그 그쪽 더 어렵죠. 물론 지수함수 그래프 자체는 뭐 좀 시간이 지나면 2, 3학년 애들이 질문을 안 하거든. 근데 상용로그는 늘 질문을 받아요. 니네 하기 전에도 2, 3학년 애들 몇 번 수업했어. 거긴 그래. 해도 까먹고 그래. 자, 봅시다. 우리 교재 25쪽에 지수함수 특과 그래프인데,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지수함수 여러분들이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다음에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어떤 흐름으로 배웠는지 생각해봐. 처음 기본 모양을 배웠지. 그다음에 걔가 갖는 성질.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점근선이 있었어요. 그죠? 점근선이 있었고. 그래서 걔를 평행이동 시켜서 유리함수가 갖는 막 대칭성 이런 거에 다 했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 모양이 되게 단조로워서 대칭성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점근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지? 자,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긴 게 지수함수냐? y는 a의 x제곱꼴로 생긴 게 지수함수라고 불러요. x가 지수에 있는 거야. 그냥 밑은 숫자다. 근데 저 밑은 어떤 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거듭제곱 계산할 때 마이너스 3의 제곱은 계산을 하지만 함수를 다룰 때는 밑의 조건이 있어요. 로그 할 때 밑 조건이 있지. 그거 그대로 갑니다. 뭐가 아니야? 1이 아니어야 된다고. 알았지? 1이 아니고 얘는 0보다는 커요. 알았어? 이런 조건 하에서 함수를 만드는 게 이제 지수함수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거야. 상식적으로 가보자. 3분의 1을 우리가 거듭제곱을 하잖아. 그럼 내가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숫자가 어떻게 돼?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근데 얘를 거듭제곱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얘는? 그럴 순 없지. 근데 계속하면 점점 작아져서 결국에는 0에 가까워지거든요. 0은 안 되지, 당연히. 0에 가까워져요. 알았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 A라는 밑이 만약에 0에서 1 사이, 이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 0에서 1 사이 숫자는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숫자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점점 내려가요.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모양이었다가 완만해지면서 점점 0에 다가갑니다. 여러분 유리함수가 점근선에 다가가듯이 비슷하게.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얼마냐? 밑이 뭐든 간에 얘들아 여기 y절편이거든. 우리가 함수 y절편 구할 때 어떻게 해? x에다 0 넣죠. 넣어봐. 그럼 a의 0제곱이거든. a가 누구든 간에 여기는 항상 얼마야? 항상 1이야. 이렇게 생긴 끝이야.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점근선이 누구냐면 점근선이 유리함수처럼 그냥 x축입니다. 직선으로 따지면 y는 0이라는 녀석이죠. 알았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a가 1보다 큰 거 한번 해보자. 알았지? 이번에 a가 1보다 커요. 그러면 뭐 3의 x제곱, 2의 x제곱,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커지지. 2, 4, 8, 16, 32 커지잖아. 그래서 얘는 얘랑 완전 반대. 얘를 y축으로 뒤집어. 알았지? 그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얘도 똑같이 얼마? 1인 거야. 어떻게든 간에 무조건 0,1이다. 얘도 점근선 뭐예요? 똑같아요. 알았지?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오케이? 이렇게 생긴 게 지수함수 그래프의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조금 이제 살짝 몇 가지를 보자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 예를 들어서 y는 두 개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3의 x제곱 그래프하고 y는 2의 x제곱 그래프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 둘 다 동시에 어디 지난다고? y절편이? 1은 무조건 지나요. 그죠? 평행이동 안 했으니까. 근데 누가 더 가파를 것 같아?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그지? 왜? 거듭적으로 하면 3이 더 폭이 커지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3의 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 2의 x는 어떻게 그리냐면, 잘 봐. 2x 얘보다 더 완만하게 가요. 완만하게 가는데 이쪽은 더 커요. 알았어? 오히려 왼쪽 음수 쪽은 2x가 더 커. 왠 줄 알아? 마이너스 1만 딱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요거 마이너스 1 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누가 더 커? 이거 2분의 1이죠. 이거 3분의 1이니까 이게 더 크지. 맞지?
그래서 얘가 완만해지면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야. 이해됐어? 요게.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 모양이. 그래서 A가 0에서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그래프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 알았지? 이런 거 하고. 그러면 끝이야. 그래서 얘네들 이제 평행이동을 좀 해볼 건데, 자, 만약에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쉬운 것부터 하자. 3의 x제곱에 플러스 2를 했어요. 2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한 거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린 거지. 그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유리함수 평행이동할 때 점근선도 같이 이동을 하지. 마찬가지야. 얘 점근선 누구였냐면 x축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얘도 점근선이 같이 위로 올라갈 거야. 이해되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존에 있던 그래프처럼 방향은 똑같아요. 얘처럼 올라가는 방향은 맞는데 얘는 점근선이 뭘 것 같아? 얘는 점근선이 y는 0이었어. 잘 봐. 얘 점근선 어떻게 될 것 같아? y는 같이 간다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y절편은 3이죠. y절편은 3이야. 점근선은 2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그거에 맞춰서 이 그림을 위로 올린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2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3. 이거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y는 이제는 x축으로 이동해 볼까요? 3에 x 플러스 마이너스 2 해보자. x 마이너스 2 요거 해보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는 제일 보기 편한 게 y절편이야. 넣어볼래? x 0 넣어봐. 얼마야? 여기서 0 넣으면 3의 마이너스 2제곱 9분의 1.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연산이 되게 빨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9분의 1이니까 아까 1이었던 곳보다 살짝 어때? 낮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그래프를 내린 건 아니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얘를 이쪽으로 당기잖아. 상상되지? 얘를 이쪽으로 당기면 이 고양이 이렇게 가면서, 그죠? 점점 옆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y절편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알겠어? 원래 있던 애가 얼만큼? 다 이만큼 이사 간 거야. 이만큼. 평행이동이 그런 거지. 오케이? 이런 그래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어떤 내용, 정보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저런 용도, 저걸 이제 심화적으로 응용한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할 거고, 지금 개념을 배울 때는 저 그래프 얼만큼 이동했고 점근선이 누구고, 근데 반대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걔네들 찾을 줄 알아야 돼. 알았어? 이게 지금 기본 모양이야. 그러니까 평행이동만 봤고요. 선생님 이제 대칭이동들을 해줄 건데, 대칭이동은 설명 잘 들어야 돼. 대칭이동은 잘 봐. 지수 성질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대칭이동 봅시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있었어. 근데 선생님 이거를 첫 번째 x축 대칭을 시킬 거야. 그럼 누구 부호가 바뀌어? y 부호가 바뀌어. 그죠? 그러면은 함수가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2x가 돼. 알겠습니까? 2의 x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야. 마이너스 2를 x제곱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이건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던 그래프를, 별거 아니야. 기존에 있던 요 증가하는 그래프 일자리 요거를 y축으로 뒤집어요. x축으로.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 알았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지수함수가 이렇게 보인다면 얘는 대칭이동을 시킨 거다.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래프를 두 번째 이번에는 y축으로 대칭이동을 할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본 놈하고 비슷한 놈이 나올 거거든. 잘 봐. y축으로 이동시키면 누구 부호가 바뀌어? x, 그치? x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y가 2의 마이너스 x로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지수법칙상 얘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누구의 x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분의 1의 x제곱. 그지? 지수 법칙. 2분의 1의 x제곱 아까 어떻게 생겼더라? 올라가 내려가? 그치, 여기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죠. 실제로 아까 했던 그 a가 0에서 1 사이랑 1보다 컸을 때 그 둘은 이런 대칭 이동이었던 거야 사실은. 알았어? 이런 관계 이해됐지? 이렇게 하는 게 대칭 이동. 그래서 문제는 결국에 여기에서는 이 방금 배운 이 내용에서는 평행 이동을 얼마나 했니, 대칭 이동 얼마나 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은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그래프 개형을 보고 그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이제 그래프 그려봐라 라는 문제들이 쭉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뒤에 28쪽이랑 있는 1번부터 6번의 문제들은 전부 다 어느 함수에서든 다 배웠던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만큼 평행이동 했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지수법칙으로 정리하는 것들을 할 거니까 쌤이 몇 가지 모양을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얼만큼 평행이동이 있는지 찾는 거야. 자, 첫 번째 y는 기본 함수가 누구냐? y는 3의 x로 할게요. 3의 x가 기본 함수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이동했는지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이거 공부해야 돼. 첫 번째 y는 3의 x, 그냥 x 플러스 이런 거 니네가 잘 하니까 9 곱하기 3의 x제곱.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27분의 1의 3의 x제곱. y축 방향은 너무 쉽잖아. 뒤에 붙어있는 상수만 읽으면 되니까 x축만 좀 공부를 해볼게요. 세 번째 이렇게 이거 한번 해줬어 내가 로그 할 때. 자 보자. 이렇게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했어? 요거 바꿔볼까요? 요 9, 3의 거듭적으로 바뀌죠. 3의 제곱이니까 그렇지. 3의 x 플러스 2야. 그럼 x가 x 플러스 2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2만큼. 그지? 니네가 수학하에서 한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어. 이런 거지 뭐. 얘는 27분의 1은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3제곱에 3의 x제곱이니까 3의 x 마이너스 3제곱이네. 그래서 너는 x축으로 3만큼 이동했구나. 이 친구는요 5 곱하기 3의 x제곱은 저번에 로그 할 때 내가 이거 한번 해줬어요. 이거 3의 거듭제곱 숫자가 아니라고 해서 못 바꾸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알았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얘를 바로 할 수 있었던 거는 3을 몇 제곱해야 27분의 1이 나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걸 모르는 경우, 나는 그러면 이거를 못 바꿔서 평행이동이 아닌 게 아니고요. 얘를 나는 3의 몇 제곱인지 찾아내긴 해야 돼. 그러려고 사용하는 게 누구라고? 로그. 그렇지, 로그야. 그래서 네모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쓰면 돼.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써주면 대답을 한대. 3의 네모 제곱이 5가 되는 네모를 찾고 싶어. 네모는 로그 3의 5라고 하죠. 좋아요. 그거 쓰면 돼요. 따라서 얘는 3의 로그 3의 5 3의 x라서 이해됐죠? 결국에는 이 친구는 식이 뭐가 됩니까?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5니까 더하기 로그 3의 5를 했기 때문에 쟤도 숫자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3의 5만큼 이동을 한 거라는 거. 시험에 이 친구가 나오죠. 다음 중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도 4개, 5개 정도 준 다음에 학교 시험에 뭐 2번 정도에 다음 중 3의 x제곱을 평행이동해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해서 얻을 수 없는 그래프를 고르시오. 얻을 수 있는 걸 고르시오. 대부분 이걸 놓치면 얘를 보고 아니라고 대답을 하지. 처음에 그러니까 만나보지 이런 설명을 안 들어보고 처음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5는 3의 거듭제곱 숫자가 아니니까 평행이동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라고 대답을 해버리는데 무조건 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수들은 미술 다 변형이 가능하다. 요거 포인트로 알아두시고, 알았지? 그게 이제 거기 앞에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28쪽의 밑에 있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 하는 김에 2차 함수 공부가 같이 좀 될 텐데
2차 함수를 잘 해야 여기를 잘하는 거긴 한데 이제 우리가 하는 김에 같이 2차 함수 공부도 같이 한다고 생각합시다.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2차 함수 중간고사 범위죠. 그 2차 함수요. 수학 상에 나오는 2차 함수. 수학 상하가 굉장히 탄탄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알지? 자, 볼게. 여기는 첫 번째는 1차 형태, 뭐 1차 유형이 좀 쪼개져 있잖아. 그지? 근데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거야. 우리가 3하고 여기에 x 이렇게 적었을 때 아까 이런 얘기 했거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어떻게 된다고? 전체는 커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알고 있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단조롭지?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굴곡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쉬운 거야. 그러면 여기를 쌤이 이렇게 바꿔볼게요. 알았지? 그래도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러나 적어도 그건 알 수 있지. y가 가장 커지고 싶으면 fx가 가장 커지면 되겠죠. 왜? 3이니까 얘가 커야 전체가 커지는 거야. 그거 알고 있으면 여기 최대 최소는 풀어요. 알았니? 이해됐어?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에 문제에서 y의 최대를 구하고 싶으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3의 누구의 최대? fx의 최대를 찾아가지고 그냥 지수에 올려버리면 되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함수가 지금은 누구겠어? 2차 함수가 대부분 나와. 아니 2차 함수 최대 최소. 그 다음 2차 함수 보면은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바뀌죠? 그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지? 그거 개념을 쌤이 한 번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요거. 그러면은 3분의 1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y는 3분의 1, 3의 마이너스긴 한데 뭐 그게 그거죠. 이렇게 됐어. 그럼 나는 y의 최대를 찾고 싶어. 최소는 반대니까 안 쓸게요. 최대를 찾고 싶으면 얘는 어떻게 돼? 3분의 1에 어때? 아까 해줬잖아. 3분의 1은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숫자가 작아지니까 반대로 내가 이걸 최대로 하고 싶으면 fx를 뭘 찾으면 돼요? 그렇지. fx의 최소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얘네들은 서로 연관이 있다고 했어. 내가 3분의 1은 이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fx의 최소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상대적으로 최대가 돼버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가 2차 함수가 나오든 뭐 어떤 함수가 나오든 나중에 이제 다른 과목이랑 연결이 되면 저 자리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다른 함수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2차 함수. 오케이? 2차 함수일 거야. 그럼 2차 함수 최대 최소. 근데 니네가 아무리 수학상이 기억이 안 나도 그 정도는 알지. 왜냐면 중3 때도 겪었던 애니까. 2차 함수가 주로 나오는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꼭지점은 쌤은 따로 설명 안 해요. 너무 당연하니까.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그제?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구간을 다 넣어보냐? 아니지. 뭘로 비교해? 뭐 가지고 누굴 넣어야 될지 판단하지? 대칭축이 누구냐에 따라서. 맞죠? 대칭축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칭축보다 멀어야 커지는 거 아니야? 알고 있지? 대칭축이 1인데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2야. 그럼 누가 봐도 지금 마삼이 뭐니까 지금 이게 최대 아니야? 얘가 최소고? 그죠? 그렇게 찾지 누가 양쪽 끝을 다 넣냐? 그죠? 양쪽 끝을 다 넣어야만 비교가 가능한 경우는 대칭축의 위치를 모를 땐 거죠. 아시겠어요? 대칭축 기준으로 무조건 좌우 대칭이니까 먼 쪽이 더 높다. 또는 이쪽은 먼 쪽이 더 낮다. 이걸 기억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뒤에 28, 29쪽을 봐보면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지금 볼게요. 첫 번째 7번은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고 8번을 해볼게요. 8번을 보면 x가 0에서 2 사이야. 그때 y는 3의 x제곱 곱하기 2의 2-x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하나짜리는 하겠는데 지금 두 개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쫄지 마. 봐. 3의 x제곱 곱하기 4의 x 플러스 1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애들을 간단히 하는 걸 연습을 해야 저걸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수를 맞춰.
그러니까 3의 x제곱 곱하기 4의 x제곱 곱하기 4 찢을 수 있지? 이거 합치면 얼마일까? 12x제곱이야. 지수가 똑같으니까. 알았어?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죠. a, b의 m제곱이 분배가 돼서 a의 m제곱, b의 m제곱으로 찢어지는 게 있어요. 그걸 거꾸로 한 거예요. 알겠나? 이해됐지?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겠니? 분모로 내려가겠지. 그래서 3의 x제곱이랑 얘는 또 찢어. 얘는 4잖아. 곱하기 4로 빼. 얘는 2의 마이너스 x는 뭐야? 이렇게 찢어진단 말이야. 2의 마이너스 x를 빠르게 뭘로 바꿔야 되지? 2의 2분의 1의 x제곱 또는 그거는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죠? 지수 법칙은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2분의 3의 x제곱 곱하기 4가 돼. 알았어? 이게 계산이 돼야 아 밑이 1보다 크구나. 그지? 결국에 이런 애들은 무리함수 최대 최소처럼 무리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결국 양쪽 끝에 넣으면 최대 최소였지. 마찬가지야. 이거 끝에 넣어. 이거. 그냥 넣어. 0하고 2 넣어봐. 그건 답이야. 알았어? 0하고 2 넣으면 최대 최소가 그냥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따가 똑같이 그 유사 유형을 해 보시면 돼요. 이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유형 보면 이번에 이제 2차식 바로 옆에 그죠? 2차식 볼게. 얘네들 그냥 그 뒤에까지만 하고 쉴 테니까 좀만 힘내고. 그러니까 10번 빠르게 보면 7분의 1에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0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밑이 7분의 1이야. 이거 위에 2차 함수 봐봐. 최대를 가져, 최소를 가져. 이거 아무 범위 없어. x가 범위 없잖아. 이거 2차 함수 최대냐 최소냐? 최소를 갖지.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럼 얘가 최소야. 그럼 그때 전체는 뭐겠냐? 대이겠죠. 왜입니까? 밑이 7분의 1이니까요. 알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서 7분의 1의 거듭제곱을 하면 답이야. 내가 2차 함수 최대 최소까지 구해줄 필요는 없겠죠. 11번. 이거에 치역이 나왔는데 똑같아. 2차식이 아니어도 봐봐. 방금 했거든 우리 이거. 그죠? 이거 어떻게 합친다고? 7의 마이너스 x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7 x분의 1 또는 7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곱하면 7분의 4의 x제곱 플러스. 그죠? 무조건 어딜 넣어라? 양쪽 끝을 넣어라. 그게 치역이죠. 알았어? 최대 최소.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니? 그지? 거기 29쪽 밑에 요거 하고 쉴 거예요. 29쪽 밑에 박스 그거 그 다음에 그 뒤에가 그 문제들 거기에다 별표해 놓고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하나 식을 적어줄게. 4의 x제곱 마이너스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걸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지? 이걸 그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거의 최소가 있냐? 최소 한번 구해보자. 있어. 있는 식으로 내가 만들었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이게 뭐냐면 자 모양 봐봐. 4의 x제곱 2의 x제곱 이 플러스라 제가 곱셈이니까 알았지? 이걸 엄밀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4의 x제곱 빼기 요거는 곱셈 아닌가? 이렇게 해도 기분 안 나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모양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이야. 2의 x제곱을 어떻게 해야 이게 나오죠?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을 하면 되지. 그지? 얘를 제곱하면 이거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t로 치환을 하세요. 2x를. 알았어? 근데 치환하면 항상 뭐가 생기냐? 내가 쌤이랑 공부를 하면 내가 치환할 때마다 이 질문을 맨날 할 거야. 중요하거든.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가 생겨요. 세상의 모든 치환은 공짜로 되는 게 없어. 알았지? 치환하면 무조건 공짜로 그냥 가면 안 돼. 치환을 해도 뭔가 범위가 안 생겨도 생각은 해야 돼. 알았지? 무조건.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기는데 잘 봐. 2의 x제곱. 여러분들 x에다가 못 넣는 숫자 있어요? 지수함수에 x에다가 못 넣는 숫자. 아니 민 말고 이 지수에다 못 넣을 수 없는 숫자. 응? 어때? 아까 그래프 한번 볼래? 못 넣는 숫자 있나? x에다 못 넣는 거 있는지 확인해봐. 영보가 작은 적 있는데 x에다가 못 넣는 숫자는 없습니다. 대신에 y가 안 되는 건 있죠. 0 이하는 안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함수의 개념을 따지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야. 지수함수 알았지? 모두 다 넣을 수 있어. 여기다가 별의별 파이도 넣을 수 있어. 파이나 다 넣을 수 있어. 근데 나오는 결과값은 무조건 0보다 커. 알았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지? 정의역은 모든 실수, 치역은 양수. 그래서 얘를 치환을 하잖아. 그러면 새롭게 생기는 범위가 뭐냐? t는 0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거지. 알았어? 여기 x는 모두 다 넣을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모두 다 넣을 수 있는데 내가 치환을 해서 적은 새로운 식, 이 과정으로 적은 새로운 식은 t제곱, 방금 제곱이라며 이게 t제곱 마이너스 뭐야? 2t 플러스 3 됐죠? 이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뭐야 할 텐데 이렇게 보면 많이 보던 놈 나오죠. 2차 함수. 알았어? 이해됐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의 최소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단 t 범위가 어떻다고요? 0보다 크다고. 알았지?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지금? 아래로 불러가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여기서 오히려 이쪽 파트가 더 나을 수 있어. 2차 함수가 기억이 난다면 이렇게. 근데 어디부터야? 0부터라고. 대칭축 얼마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하면 대칭축이 얼마야? 1. t는 1. 좋아. 1. 근데 나는 얼마부터 필요해? 0보다 큰 범위에서 필요해. 그럼 함수 잘라. 0이 한 이쯤 있겠지? 여기서부터야. 0.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최소값 얼마? 1에서 함수값. 최소는 이겠죠? 1 넣으면. 알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과정 천천히 다시 한번 봐보자. 치환. 계속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치환이. 알았지? 자, 이런 형태가 나와서 4의 x제곱, 2의 x제곱 나오면 제곱관계야. 그러니까 얘를 t로 치환을 하는 거지. 그럼 얘를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너는 t제곱이고 너는 2t야. 그럼 새로운 식이 나오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모양은 달라 보이는데 실제로 같은 식이야. 2차 함수가 나와. 그럼 너의 최소를 구하는 건 너의 최소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한테 편하죠. 2차 함수니까. 대신에 뭐가 생겨? 범위가 생긴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해했어? 범위가. 왜냐면 지금 쌤이 일부러 니네한테 이게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대칭축이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 그려드렸는데 대칭축이 움직여요. 왜냐면 여기서는 움직이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x는 모든 실수인데 t는 모든 실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참수가 무조건 잘려. 그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돼? 문제들은 다 0에서 잘리는 함수니까 대칭축이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보다 큰 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내용은 넘어갔지? 이 내용은 수학 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내용을 할 때는 수학 상 복습이 되는 거고. 이해됐죠? 수학 상 시간에 똑같이 하는데 2번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좀 더 낫겠죠. 알았어? 이해됐죠? 요 부분이니까 그 뒤에 30쪽에 있는 12, 13, 14번 요 쉬는 시간 뒤에 여러분들이 3개 풀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X 범위 보면서 해야 돼요. 하면서 쌤이 도와줄 테니까. 자, 봅시다. 12, 13, 14번은 아까 한 대로 치환을 해가지고 하는 형태인데 지금 13번 하나 아까 보여줬던 거처럼 해볼 건데 자, 좀 차이점이 있죠. X가 거기에 범위가 하나 있네요. 그죠? X가 3 이하라고. 그러니까 아까는 이런 거야. 치환할 때 몇 가지만 좀 적어줄까? 이게 만약에 X가 따로 이야기 없으면 모든 실수인 거지. 모든 실수면 알았어? 모든 실수면은 3의 X제곱 뭐 예를 들어서 니네가 AX로 하자 그냥. 아 근데 숫자 2로 해볼게 여기서. 2든 3이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를 T로 치환하잖아. 그러면 T는 뭐야? 양의 실수야. 아까도 이야기했죠. T는 양수라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X가 범위를 적어줄까? X가 만약에 모든 실수가 아니라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다. 알았지? 이렇게 줄 수 있어. 거기도 그러지 않아? 여기도 지금 3 이하라고 줬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바뀌느냐? 똑같아요. 생각해봐. 2의 X제곱이 T로 바뀌기 때문에 X의 양쪽 끝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T는 어떻게 될까요? X-1 넣어봐요. 그럼 얼마야? 2분의 1. 그치? 그냥 하는 거 2분의 1에서 끝 3을 넣어봐. 이렇게 치환하면 돼요. 알았지? 치환하면 보면 새로 생겨.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그러니까 2가 3으로 바뀌면 이 값이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럼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앞에서 한 것처럼 내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그러면 Y는 이게 뭐예요? T의 제곱인 거고 얘가 지금 2의 X랑 2의 2제곱 4를 곱한 건데 4 곱하기 2의 X제곱의 지수곱지. 근데 앞에 또 있네. 그럼 8 곱하기 T가 되는 거야. 이 친구를 이제 T로 바꿀 거니까. 이해됐죠?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2의 X제곱만 놔두고 다 찢어내고 뒤에 플러스 12. 그 다음에 범위가 여기서 방금 한 거랑 비슷하게 X가 3 이하면 2의 X제곱은 여기다 3을 똑같이 넣으면 돼. 부동원은 그대로. T는 8 이하인데 이렇게 쓰면은 본인이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깔리는 범위가 뭐예요? 0에서 8까지죠. 이건 등호 빼셔야 돼요. 알았어? 이 부분 조심해. 0에서 8까지야. 0은 무조건 껴야 된다. 그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상에 나오는 여기까지가 지수고 끝이야. 그 다음은 수학 상이지 이제. 그냥 이런 함수인 거야. t 이거 x라고 생각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이라는 2차 함수를 0하고 8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라는 이야기죠. 알았지? 그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대칭축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얘가 4로 바뀌죠. 그 다음에 0에서 8인데 그럼 어떻게 되지? 양쪽이 거리가 똑같죠. 근데 얘는 지금 등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고 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멈춰야 돼. 8이고 여기는. 알았어? 여기는 비어있지만 여기가 이제 함수값이 채워졌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함수값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지. 어차피 수학 상에 있는 2차 함수의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파트가 여기고. 알았죠? 그래서 쌤이 아까도 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도 설명을 해줬는데 볼까요? 정리하시고 쌤은 16번 내용을 해줄게요.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굴 그려야 되냐면 이걸 그리나. 이거는 근데 뭐 A의 범위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항상 그림을 볼 때는 여기서 여기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봐. 누가 누구로 바뀌었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죠. X의 부호를 바꾸는 건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래서 여기다 할까? Y축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돼.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이 친구 그래프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새로 그리면 돼요. 맞지? 그지? 쌤이 새로 좌표 평면을 그릴 필요도 없었어. 그잖아. 이 그래프 기존에 있던 거를 Y축으로 접어버리면 돼요. 그럼 얘가 누구다? 로그 A분의 1의 마이너스 X다.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 파트야. 여기가. 단원 자체가. 알았지? 자, 했죠? 여기가 그러니까 로그가 지수처럼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쌤이 로그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로그 함수도 알았지? 이런 느낌인 거고, 알았어? 그럼 로그는 또 어떻게 그리느냐? 얘는 사실 로그를 몰라도, 그지? x가 이렇게 바뀐 것만 보고 그냥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였거든. 어떤 함수도 마찬가지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로그 그래프를 알아야 또 자세히 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로그 함수. 지수 함수의 기본 모양은 그게 끝이에요. 로그 함수. 그럼 쟤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된 건지 봅시다. 이제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알지? 그러니까 미시랑 그 위치는 똑같아. 알았어?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얘랑 무슨 관계냐면 수학과에서 배웠잖아. 역함수 관계. 알았어? 역함수는 어떻게 그래프에서 만들죠? 무슨 대칭? 역함수 그래프는 무슨 대칭이야? 어떤 직선에 대해 대칭이죠? 역함수. y는 x 대칭이야. 역함수 바꾸는 방법 알고 있나? 함수의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 x랑 y를 자리를 바꾸면 돼. 아주 쉽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왜 역함수 관계냐면 잘 봐. 방금 배운 지수함수 있지? 방금 배운 지수함수에서 쌤이 x랑 y 바꿔볼게요. 그럼 x는 a의 y 이렇게 하면 역함수 끝이야. 근데 이쁘게 정리해보자. 이거 정의. y는 뭐야? 로그 정의. 로그 a의 x죠? 맞네요? 그래서 역함수 관계인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방금 배웠던 지수함수 있죠? ax 이렇게 그렸다는 건 a는 어떤 거야? 0에서 1 사이인 그래프를 쌤이 그린 거네. 그럼 이 친구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게요. 이채로 접어. 그냥 이 점선으로 접어. 여기가 1이지. 그러니까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갖고 있는 모든 성질을 다 뒤집는 거야. 이해됐어? 원래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누구였냐면 이 친구지. 원래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얘였잖아. x축. 그러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바꿔. y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x, y가 바뀐다니까. 이해됐니? 원래 함수의 원래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의 x에 해당되는 그곳을 전부 다 y로 바꾸면 되고 y에 해당되는 걸 다 x로 바꾸시면 돼요. 알았지? 그게 역함수의 기본입니다. 역함수. 수학과에서 했잖아. 역함수의 그게 기본이야. 다 바꾸는 거야, 싹 다. 이해됐지? 그러면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x축이었어. 그럼 로그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점선을 접잖아요. 그럼 1. 이거 무슨 절편? 지수함수의 y절편이지. 그럼 이 친구는 로그 함수의 무슨 절편이 되냐면 x절편이 된다고. 다 바꾸면 돼, 알파벳을. 괜찮아. 내가 바꿔도 된다 했잖아. 그냥 바꿔. 모두 다 알파벳을 다 뒤집으세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맞지? 접으면 45도 접으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x축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로그 함수는 어디에 닿지 않냐면 그렇지, y축에 닿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점근선은 y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x가 음수가 될까요? 이 로그 함수 한번 봐봐. x 음수 되니? 여기 못 넘어가는데. 그지? 잘 봐. 여기서 니네 역함수 바꾸는 거 했었어. 이게
수학화를 더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얘를 보면 맞아? 그지? 지수함수는 0보다 항상 크다 맞지? 역함수 뒤집으면 얘도 바뀐다고 배웠을 텐데 오케이?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로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로그에다가 넣을 수 있는 x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로그 처음 배울 때 했던 진수 조건이 이 이야기야. 알았어? 진수 조건이 이 이야기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봐봐. 내가 만약에 아까 2의 x제곱이랑 3의 x제곱 한 것처럼 좀 해볼게요. 이게 0에서 1 사이가 아닌데 1보다 큰 건데 그지? 1보다 큰 거죠. 이 상태에서 쌤이 a를 키워볼게. a를 키워보면 그래프 어떻게 되더라? a를 키우면 이렇게 됐죠. 아까 기억나지? 2하고 3. 그러면 로그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어느 쪽에 붙어 있어? y쪽에 더 가깝지. 그럼 로그는 반대로 어느 쪽에 가까워? x쪽에 가까워지게 더 누워요. 알았니? 이놈의 역함수가 얘인 거고 얘 역함수가 이건 거야. 그지 않을까? 대칭이니까. 기억하세요. 그래서 1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생으로 로그 2의 x랑 로그 5의 x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누가 x축에 더 가까이 붙어야 돼? 로그 5의 x가 더 가깝게 붙어야 돼. 그러니까 로그 5의 x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로그 2의 x는 이렇게 더 크게 그려져요. 알지?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릴 때. 자, 이게 지금 1보다 큰 경우 그래프인 거고 그럼 만약에 1보다 작은 거 해보자. 아까 선생님이 잘못 적었는데 0에서 1 사이 해보자. a가 0에서 1 사이 일 때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얘는 감소로 생겼었죠. 이렇게 생겼던 기억나죠? 이게 ax제곱이 여기서 1이었고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접어.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봐. 이 친구를 y는 x로 접었어. 이렇게 내려올 거야. 내가 그리고 나면 공감이 될 거야. 여기서 만나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 여기 절편 똑같이 공유할 거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녀석이 나와요. 그지?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게 로그 AX야. 로그 3분의 1 X나 뭐 4분의 1 X 이런 애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정근선은 여전히 뭐야? Y축이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역시 지수함수 공부할 때처럼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볼 건데 대칭이동 아까 문제 한번 살짝 봤지. 걔처럼 하는데 자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평행이동을 하는 방법 로그 성질이 이때 쓰여. 자 y는 지수함수처럼 몇 개 한번 적어볼게. 로그 2의 x 그래프를 첫 번째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로그 2의 4x 보통 함수가 x 앞에 숫자가 바뀌면 함수는 평행이동이 안 되거든. 그지 않냐? 니네 알지? ax 제곱이 4ax 제곱으로 바뀌면 평행이동 됩니까? 아닌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로그만 가능합니다. 왜? 로그 성질 4랑 x를 분리할 수 있죠. 로그 성질 이때 쓴다니까? 알았지? 이게 버퍼링에 걸리면 안 돼. 알았지? 로그 2의 4x는 뭐예요?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오케이? 맞죠? 그 다음에 너는 뭐야? 2. 그치? 할 수 있잖아. 익숙하지 않은 거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러면 로그 2의 x 그래프를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야. 따라서 얘는 어떻게? y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한 그래프다. 이런 느낌. 두 번째 요 두 개만 볼 거야. 로그 2의 x 플러스 5 이런 게 이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이게 뭐라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겠지, 그지? x자리에 x 플러스 5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 앞에 숫자가 있으면 이제 안 되지. 여기 앞에 숫자가 생겨버리면 걔는 평행이동으로 못 만들어요. 알았지? 밑이 바뀌거나 해버리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호만 바뀔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덧셈 뺄셈으로 만들어지는 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니까 로그 함수랑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거는 로그 연산 하다가 연산 그 성질이나 이런 거 막히면은 멍 때리지 말고 바로바로 질문을 하시고. 알았죠? 자,
이 이야기야. 이게 함수의 기본이고요. 자, 그래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쌤이랑 21번 문제를 볼게요. 21번. 21번. 얘도 지금 평행이동을 시키긴 하는 건데, 맞지? 평행이동을 시키긴 하는 건데, 자, y는 보자. 3 플러스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했을 때 얘가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프 개형을 먼저 그려. 알았지? 정확하게 안 그려도 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돼? 3 플러스 로그 2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으면 x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x 플러스 4가 들어가지. 지금 이거 그냥 단순 수학한데 수원 어렵다고 느낄 필요가 없어. 여기는 아직은 제대로 수원이 막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여기는. 그지? 그냥 함수만 그래프 그리는 것만 연습을 좀 해보면 돼요. y축 방향으로는 k만큼 움직였으니까 더하기 k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저기 있는 얘랑 같이 한 방에 해서 결국엔 로그 2에 x 플러스 4 하고 k 플러스 3 한 번에 이렇게 더해볼게요. 밖에다가. 이거 진수에 더해진 거 아니다. 알았지? 이렇게 밖에 더해지는 상황이거든. 이런 느낌으로 그려보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4, 4분면을 안 지난대. 이게 그거와 똑같지. 무리함수에서 이런 문제 있어. 그래프 그릴 때 꼭지 좀 잡았고 그리는 거. 결국에 이 4분면의 결정은 얘만 쳐다보면 돼요. 왜냐? 이 친구 방향은 봐볼래? 밑이 2잖아. 로그 어떻게 생겼어? 무리함수랑 방향 똑같아. 알았어? 근데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딱 정해져 있죠. 얘는 쭉 내려가는 것 뿐이야. 그럼 얘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그지? 이해됐어? 이렇게 막 선생님 몇 개 그려볼까? 이렇게 돼요. 로그 함수가. 그죠? 이렇게. 자, 이 중에 나는 뭐가 필요하다고? 4, 4면 안 지난 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부터 필요하냐면 이 친구부터 필요하겠네요.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경계선이 항상 원점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근데 얘는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 그죠?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고 끝이야. K 때문에 얘가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이거든. 알았어? 그럼 K가 커지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 이 점을 기준으로 K가 커지면 어떻게 됐어? 위로 올라가지. Y축으로 이동했으니까 함수를. 그럼 K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 원점 지날 때인 거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은 그냥 얘가 어디 지날 때 0,0을 지날 때로 답을 내시면 돼요. 알았어? 그때의 K 값이 여기 스타트. 그 K보다 커야 위로 올라간다. 함수를 위로 올렸잖아. 플러스 K니까. 그지? 이됨? 요런 이야기. 이거는 어떤 함수든 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어떤 함수가 와도 돼요. 수학하에서 이미 무리함수에서 많이 경험했을 거고. 센 정도였으면 이미 요 문제가 있겠지. 있어. 센에도 수학하. 그래서 0,0을 지날 때로 계산해야 되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넣으면 얼마야? 0 넣으면 로그 2에 4니까 2죠. 더하기 k 플러스 3이 y가 0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k가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부터 원점을 지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돼?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4,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원점부터 안 지나는 거 아니야? 위로 쭉 올리면 되죠.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걸쳐버리지 4, 4분면에. 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21번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볼까요? 보기 22번에 하나씩 좀 읽어볼래? 22번 보기 애들을.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봐봐.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림을 그려봐. 로그 A의 X를 그리래요.
로그 A의 x를 그리랍니다. 그리고 얘가 1보다 큰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되지. 로그의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0보다 커야 되고 당연히 그죠? 1번에 그 다음 0,1을 지난다? 1,0을 지나죠. 얘는 1,0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정근선이 y축이다. 맞죠? y축 여기. 그 다음에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그래프 모양을 보면 x 증가하면 y도 커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전주 완만해지고는 있는데 이게 결국 이렇게 평평해지진 않아요. 결국 계속 이 상태로 그냥 쭉 올라가요. 알았지? 조금 완만해질 뿐이지 결국에는 계속 커지긴 합니다. 이게 알고 계셔야 돼요. x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미 틀린 거 나왔고 y는 자 그럼 봐보자. 로그 a분의 1의 x랑 무슨 관계냐? 이럴 때 로그 성질을 쓰는 거지. a분의 1이 뭐야?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로그 성질상 어떻게 돼?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 알았니? 맞죠? 왜냐면 이게 지금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우리 로그 성질 중에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이 어떻게 했었어? 지수들은 전부 다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올라가는 거였다고.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 앞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관계예요? 함수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었지. 함수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무슨 대칭? x축 대칭이죠. 알았어? 이해했습니까? y 부호가 바뀌는 거야. 함수가 있잖아. 그럼 걷다가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얘는 사실 y 부호가 바뀌는 거야. 알았어? 그죠? 그러면 이 말은 원래 함수를 x축 대칭하라는 뜻인 거고. 그럼 얘를 x축으로 대칭하면 어떻게 돼? 이런 그래프가 됐던 거지. 그지? 이해됐어?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한 게 이거야 라는 주장이 5번이니까 맞는 이야기죠. 2번이 틀렸어요.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23번 그쪽 거기 정도를 하고 이제 다시 앞부분 복습하는 시간을 할게요. 쌤이 이제 니네 연산이랑 좀 같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프랑 알았지? 역함수 그래프가 7,1을 지난답니다. 물론 우리가 역함수, 로그함수,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역함수 이야기 나왔다고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함수를 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맞지? 근데 어차피 역함수 구하는 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쌤이 두 가지로 좀 봐보자. 자, 23번에 로그 2의 3x 플러스 2. 얘가 역함수가 어디를 지나요? 7,1을 지나요. 그지? 역함수가. 그럼 원래 수학하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지? 역함수를 구하나?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해? fx의 역함수가 7,a를 지나면 원래 함수는 어디 지나? a,7을 지나.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풀죠. a,7을 지나니까 7은 로그 2에 3a 플러스 2야. 이해됐니? 이거의 역함수가 이걸 지나면 얘는 반대로 뒤집은 a,7을 지나는 거야. 수학하에서 했죠. 예. 요 내용이야. 그럼 결국에는 이게 훨씬 쉽지. 3a 플러스 2가 뭐가 되는 거야? 정의대로라면 2의 7제곱 128이 되는 거고. 오케이? 따라서 3a가 뭐가 돼요? 126이 되고 a는 42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알았지? 이걸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자, y는 로그 2에 자 봐봐 3x 플러스 2의 역함수를 구할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차피 나는 정의역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에
여기서 치역을 골라. 근데 치역은 로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알아두세요. 그지? 맞잖아. 로그 값은 아까 그래프에서 봤잖아요. 로그를 보면 안 되는 y 값이 없어. 그지? 안 되는 x는 있잖아. 뭐요? 0보다 작은 건 안 돼. 그지? 0 이하의 값은 함수 값이 x가 될 수 없지. 봐봐, 그래프 봐봐. y축 오른쪽만 있잖아. 그 말은 0부터 그 뒤로는 함수 값이 x가 없다는 얘기야. y 값은 대신에 위아래로 무한대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y 값은 다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의 y는 실수 전체가 되고 이제 역함수 바꾸는 작업 할게요. 제일 좋은 거는 식을 정리하고 바꾸는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역함수를 바꿀 때 x랑 y부터 바꾸고 시작하라고 하거든. 알았어? 식을 정리한 다음에 바꾸는 것보다 그냥 바로 바꿔. 그냥 야 거기 x라고 써있는 건 죄다 y라고 써있는 게 x로 바꾸는 게 어렵지 않잖아. 바꿔 그냥. x는 로그 2에 3y 플러스 2 역함수 끝이야. 근데 이걸 정리를 하는 거지. 여기 이게 역함수 맞아요. 그런데 나는 누구를 구해야 돼? y를 구해야 되니까 바꾸는 순간 x는 실수 전체로 바뀌어. 이 경계선을 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역함수가 생긴 거야 이제. 알았어? 근데 아무도 이렇게 답을 안 쓴다고. 이쁘게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사용하는 게 로그의 정의죠. 로그 2의 모시기가 x요. 그러면 3의 y제곱 더하기 2가 뭐야? 로그 정의. 오늘 로그 정의만 5번 넘게 한 거야. 로그 2 앙이 x면 이 앙은 누군데 그러면? 2의 x제곱.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이거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바꾸는 거 감이 와야 돼. 그러면 3y가 뭐야? 2의 x 빼기 2고 그죠? 결국 정답은 y는 3을 나누시면 돼요. 3분의 1에 2의 x 빼기 3분의 2다. 알았지? 이거를 보고 잘 봤니? 내가 지금 함수 하나 적어볼게. 밑에다가 한번 역함수 바꿔봐봐. 이거 연습해야 돼. 자, 로그 정의도 여러분들이 할 겸 해야 돼.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건 빨리 이야기해. 나 옆에다 지금 함수 쓸 거야.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빨리 이야기해. 순서 어떻게 됐어? x랑 y부터 바꿨어. 바로 바꿨어. 그 다음에 로그 정의 쓰면 돼. 알았지? 이게 2의 x제곱이야. 로그 정의야. 그렇잖아. 맞지? b가 a x제곱이잖아요. 얘가 2의 x제곱이야. 알았어? 요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든 다음에는 그냥 연산 아니야? 2 넘기고 3 있으니까 3 나누고 끝났죠. 알았지? 자, 봐봐. y는 로그 3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음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x가 음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 요거 바꿔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요거 2개 역함수 한번 만들어 보세요. 2개. 모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살짝 힌트가 필요하면 이야기하시고 x랑 y 둘 다 x랑 y부터 바꾸고 시작하는 겁니다. 함수 봅시다. 본인이 한 거랑 똑같나 한번 보세요. 일단은 x범위 찾아놓고 해도 되는데 일단 바꾸는 것부터 합시다. 일단 치역은 얘는 모든 실수죠. 요 로그니까. 그지? 일단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내가. x랑 y 바꾸라고 했지. x는 로그 3의 마이너스 y 플러스 2야. 그럼 끝났다고. 근데 정리만 하자 이제. 얘가 저 정의대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3의 x제곱 이렇게. 따라서 y가 이제 마이너스 있으니까 넘기고 자리 바꾸면 y는 얘가 넘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끝나고. 오케이? 넘어가는 게. 그 다음에
요거는 반대로 로그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바꿔요. x는 2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이야. y 구하는 거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쓰려면 얘부터 넘기세요. x 마이너스 2는 2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이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정의 쓰자. 얘를 구하려면 로그 정의 2에 요거 그죠? 지금 이 모양 그대로 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야. 쌤이 왼쪽 오른쪽 하나씩 했거든 지금. 그럼 여기서 지수를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로그의 정의상 어떻게 돼요? 로그 2에 요거 통째로 x 마이너스 2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정리만 하면 돼. 이쁘게. 이거를 마이너스 3y가 로그에 2에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를 로그 안으로 넣어도 되고 그냥 하셔도 돼요. 바깥에다 이렇게. 알지? 로그 바깥에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뭐야? 양변을. 이걸 나눠야지. y는으로 바꿔야 되는 게 목표니까 y는 나눠. 그냥 앞에다 쓰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에 2에 로그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너도 나누면 플러스 3분의 1. 물론 로그의 성질상 이 3분의 1을 뭐 로그로 바꿔서 넣어도 되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x는 당연히 2보다 커야 될 거고. 이게 이제 역함수로 바꾸는 거였고, 알았지? 그래서 거기 25번까지 있는 내용이 그거고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관계인데 오늘 하는 부분은 여기 25번까지 하고 지금 뭘 하냐면 방금 배운 거 여기 부분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세요. 그 다음 앞에도 알았지? 앞부분도 질문을 하고 알았어? 모르는 거 바로바로 질문해야 돼. 뒤에 이제 함수 방정식 부등식 쪽 가고 응용하면 살짝 이제 응용 문제들도 이제 풀 거니까 이 교재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서 맞죠? 앞에 그래서 쌤이 오늘 로그 성질이랑 이쪽 복습할 만한 문제도 좀 같이 해서 줄 테니까 오늘 나간 거 얼마 안 되니까 25분까지 올라갑시다. 쌤이 답 지금 뽑아 줄게요. 채점하면서 하시고 그래프 그리는 거는 쌤이 직접 보고